안녕하세요, 찬이동입니다. 이전 영상을 잘 보셨다면 마음에 쏙 드는 집 찾으셨을 거고요. 그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집주인분이나 중개사분에게 나 이 집 계약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계약을 하러 가실 때 준비하셔야 할 건 본인의 신분증, 그리고 도장이 없다면 펜, 또 없다면 지장을 준비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거는 현장에 계약하러 가셨을 때 과연 어떤 점들을 주로 체크해야 하는지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약할 땐 장동건 씨가 아니라 임등건 씨가 와야 합니다. 임대차 계약서, 등기부 등본, 건축물 대장, 이 세 가지 서류가 현장에 꼭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, 만약에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꼭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. 자, 그럼 우리 임등건 씨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임대차 계약서. 임대차 계약서는 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서인데, 임대인은 집주인, 임차인은 지금 계약하러 간 당신 본인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. 이 계약서에서는 집, 돈, 기간, 특약, 소유자 등 계약의 필수 정보를 확인하는 건데, 계약하러 오시기 전에 구두로 집주인이나 중개사분이랑 논의했던 내용들 있잖아요. 그게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자, 위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집에 대한 정보인데요. 내가 봤던 집과 계약서상의 집이 호수까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 그 다음은 돈에 대한 내용입니다. 차임이라고 나와 있는 게 월세인데요. 보증금과 월세가 사전에 협의한 금액과 같은지, 그리고 계약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, 월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주로 1년을 계약하고 계속 더 살고자 하면 1년을 더 연장하는 형태, 전세 계약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만큼 2년 계약을 하고 사는 게 일반적입니다.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내용이 아주 많기도 하고, 부동산 계약서에서는 복부 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일단 이 부분은 패스하셔도 좋고,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의 특약사항입니다. 에어컨이 없어요. 에어컨 해주세요. 오케이. 우리 강아지 만세 키워도 되죠? 오케이. 자, 이렇게 오케이 하셨는데, 실제로 여기 특약사항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마 이러실 거예요. 먼 산을 바라보면서 그랬나? 자, 그렇게 오케이한 내용들이 여기 특약사항이 없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집주인분과 상의를 하셔서 꼭 기록을 해두셔야 나중에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. 맨 하단부는 계약자의 정보가 적혀있는 부분인데요. 나도 신분증을 가져왔을 거고 집주인도 신분증을 가져오셨을 거예요.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가 여기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이 집의 주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? 지금 작성한 이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죠.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등기부 등본이 중요한 겁니다. 등기부 등본. 이 서류는 이 집이 진짜 내 앞에 있는 이분의 소유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인데요. 자, 그 아래 보면 갑구, 을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우리가 막 갑을 간 게 생각해서 갑구는 집주인이고 을구는 난가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, 갑구는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맞습니다. 하지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,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그 금액과 내용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요. 만약에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거나 했을 경우에 이 집을 팔아서 회수하겠다는 내용이니까 아무 내용도 없는 게 베스트일 거고, 항목들이 많다면 그만큼 유념해서 보셔야 합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전셋집 구하기 편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, 건축물 대장. 이 서류는 집의 신체 검사표 같은 건데요. 내가 계약할 집이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, 주택이 아닌 용도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자, 이 서류에서는 두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. 먼저 용도. 집인 줄 알았는데 집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여기 표에서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, 만약 근린생활시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에는 집이 아니라 상가입니다. 이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상가수수료로 내서 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. 사는 내내 공과금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유념해서 보셔야 하고요. 두 번째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인데, 이 건물 내에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, 혹은 내가 계약하는 그 집이 불법 건축물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.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고, 건물주가 해당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같이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 같이 유념해서 보셔야겠습니다. 자, 이 계약이 완료가 되면
인증건 이 세 가지 서류가 손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그런데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분이 두 가지 서류를 더 챙겨주실 거예요. 하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고 다른 하나는 공제증서입니다. 자, 이 서류는 내 집의 상태를 좀 더 면밀히 적어 놓은 서류인데요.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사항들, 이제 집의 시설에 대한 사항들이 실제 현황과 같은지를 체크해 보시고요. 그리고 중개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적혀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서류는 부동산 계약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서류이니까 그러니 잘 갖고 있어야겠죠?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님이 앞서 말씀드린 서류를 잘 준비를 해주실 거고요. 따로 집주인이랑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날 전에 해당 서류들을 준비해 주실 수 있는지 요청을 해보시고요. 만약 준비가 어렵다거나 준비된 서류가 너무 예전 서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, 건축물 대장은 정부24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. 계약할 때 앞서 말씀드린 서류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그럼 이번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집 계약하시길 기원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빠이. 니도